여러분 오늘 이산근사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이고 지지난 시간에 터스팅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적분기를 S분의 1을 그 식으로 대체하고 그거를 차분방정식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S분의 1을 구했으니까 S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그거를 원래 연속시간 전달함수의 S에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근사한 그러한 이산시간 전달함수가 구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제로 오더 홀드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제로 오더 홀드를 제가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제로 오더 홀드에 만약에 이게 제로 오더 홀드라는 전달함수 이렇게 쓴다면 S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라지 T. 이 라지 T는 그 표본 시간입니다. 자, 표본 시간이고 이 식 자체는 뭐예요? 지금 이 라플라스 변환해서 마이너스 ST 하면 요거는 t초만큼 지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 어떤 GS를 곱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면 요거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러면 S에서 뭘 빼면 돼요? 요게 아니고, 이게 아니죠.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어떤 거를 시간 쪽에서, 시간 여행에서 어떤 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데, 그게 바로 그 GS의 원래 함수를 GT라고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동한 거죠. 지연이 있는 거.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저번에 설명한 게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 S분의 1은 사실은 유니스텝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S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신호가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뒤에 항은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S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린다면 요거를 요 하나가 이렇게 t만큼이 지연이 된 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빼냈다는 거잖아요. S분의 1에서 S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그러니까 결국 구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무슨 파라고 할 거야? 사각파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에 해당하는 전달함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이런 신호를 이거랑 곱했다고 하면 곱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컨볼루션을 했다는 게 맞은 표현일 것 같아요. 컨볼루션을 하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요거는 아마도 이렇게 여기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옮겨서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앞에 거를 적용을 하면 그 다음 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게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전달함수는 어쨌든 제로 오더 홀드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 두 개를 풀었었어요. 지금 HS가 뭐냐면 GOH에, 그러니까 원래 어떤 신호에 GOH 전달함수를 곱하자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S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를 곱한 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나눠 쓰는 거죠. 일단 나눠서 봐요. 그러면 요걸 원래 S분의 GS가 되기 전에 시간의 함수를 G1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G2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S분의 GS는 뭐예요? 단위 계산 응답이 되겠죠. 이걸 풀어내면. 요거는 단위 계산 응답을 T초만큼 지연시킨 거. 자, 그러면 G2가 이렇게 생긴 거고, G2가 이렇게 쓱 봐서 알겠죠. G1을
T만큼 지원시킨 게 G2예요, 사실. 자,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럼 HG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HG라고 그냥 빡 나와버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HS지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거기 숨겨져 있는 얘기는 HS를, 여기 이제 연속 그 시스템이나 그런 신호의 라프라도 변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요거를 이제 스타를 붙일 수 있는 게 샘플링 하는 단계가 생기고, 이거 뭐 시간의 영역을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잘렸네. 조금 위로 올리고. 자, 이것도 샘플링을 통하면 우리가 어떤 기호를 썼었냐 하면 S 스타트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이 라프라스 변환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변환으로 갑니다. 시간의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H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G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이러한 단계를 통과한 거를 그냥 HG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네, 여기 요 책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의미상으로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HG를, 이거에 대한 HG를 풀려면 결국 여기서 시간의 함수를 살짝 두 개만 고쳐서 이 G1과 G2에 대한, 그쵸? G 트랜스폼을 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뭐 그게 뭐 사실이죠. 그러면 요거만 놓고 보면 첫 번째 건 G1T고 두 번째 건 G1T-라지 T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요 부분을 차분방 정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 인버스라고 나오겠죠. 하나 딜레이 된 거는 T만큼 딜레이 된 거는 T의 이 G에 지변환하면 G분의 1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G1에다가 원래 G와 GT 주어진 G1에다가 이런 걸 곱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 G1S라는 건 뭐가 되느냐. G1S는 하나만 놓고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G1, G2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이제 여기 첨자가 하나 빠진, 아닌가? 예. 요거 하나만 놓고 볼 수 있었다. G1이죠, 요게. G1을 하나만 놓고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G1은 뭐냐? S분의 GS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거는 단위 계산응답이고, 그거를 이렇게 이 앞에 1마나 지인것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이게 좀 헷갈리실 분도 있어요. 또 여기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S 변환한, 그러니까 라프라스 변환한 G분의 S분의 GS가 있는데, 이거를 그 막바로 G 변환을 하는 걸로 써놨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것도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게 G 쪽으로 뭐 어떤 지변환된 함수로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의미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G변환에 있어서의 전달함수, 그 이산 시간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변환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 한 장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매틀랩으로 가서 이제 이 지금 배운 두 가지 방법, 이산근사법 두 가지 했죠. 터스틴 방법과 사다리꼴, 그 다음에 제로 더 홀더, 이게 영차 유직이죠. 영차 유직이 방법인데, 하여튼 GOH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했죠. 어제 제가 이거 여기 많은 부분이 뭐 제가 좀 보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짜온 것도 있어서 그거를 종합해서 만든 거예요, 결국. 그런데도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거를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제가 짜놓은 거를 쫓아가서 이렇게 풀어보는 한이 있어도 한번 음미를 해 보셔야 됩니다. 각 그 라인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그냥 매번 베껴 쓰기만 하면 그거는 뭐 잘 되지 않고, 그러나
또 이 코딩이나 뭐 장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어에서 장문하는 것도 남이 쓴 거를 계속 다시 써보고 하는 중간 하면서 이제 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보고 부분 베껴서 쓰는 거는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그거 더 좋게 만드세요. 좋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거를 지금 책에 보시면 예제 8.1은 터스킨 방법에 의한 디지털 근사 제어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산 시간에 근사한 그 제어기를 만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예제 8.2는 그 GOH 그러니까 영차 조직의 방법에 의해서 지금 방금 한 거 그거에 의해서 디지털 제어기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 두 개의 예제를 한꺼번에 묶어 놨어요. 묶어 놓고 왜냐하면 똑같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방법만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전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5.4.1에서의 전달 함수도 나왔고요. 그게 이제 간략화된 모델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볼 때는 이게 못한지 뭔지 알 필요는 없죠. 그런데 어떤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S 플러스 1분의 1 이게 굉장히 뭐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DC 모터의 전달 함수를 막 풀어내는 게 또 이 책의 앞에 있어요. 사실 그때는 2차 시기에서 이렇게 상수항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각종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 식을 세우고 이 식을 세우는 자체는 뭐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림 막 그 모타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이 실제 데이터들을 숫자들을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게 2차 식이고 여기 보면은 상수항이 없죠. 분모에 S제곱 플러스 S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맞춰 놨는데 하여튼 이런 걸 풀 수 있으면 사실 나중에 모터가 주어졌더라도 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플랜트는 그 전달함수는 이겁니다. S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코멘트로 묶어놨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제 6.15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 어떤 내용 중에 나오냐면 보드 플랫을 그려서 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뭐죠? 그 보상기를 붙여요. 이 보상기의 기능은 페이즈 리드입니다. 페이즈 리드. 자, 페이즈 리드라는 거 아시죠? 그 그 보드 플랫에서 그 크기하고 위상을 그리는데 그 위상을 앞서게 해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죠. 그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따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할 텐데 그 소위 위상 여유도가 늘어납니다. 위상 여유도가 늘어나요. 자, 그러면 위상 여유도가 늘어난다는 뜻은 뭐죠? 시스템이 보다 더 강인해진다. 그런 위상 여유가 작으면 조금만 외부에서 어떤 외란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플랜트 내부의 파라미터들이 조금 변하면 이게 금방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게 상상이 되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이게 이렇게 그 궤적이 마이너스 1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안정도의 문제인데 자, 그런 위상 그 여유도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으면 그러면 시스템이 훨씬 더 동작을 안정하게 한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이런 보상기를 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말로 한 설명이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걸 먼저 풀어봤어요. 이 연속 시간에 앞에서 나왔던 6.2 뭐죠? 이 6.15 6장에 있는 예제 15번을 여기서 그냥 풀어본 거예요.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연속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GC는 뭐냐면 컨티뉴어스 시스템의 전달함수라는 뜻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넘 D 한 거는 각각 분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서 GC 이게 시스템 맞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한 걸을 띄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그 연속 시간의 제어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10 곱하기 제로 쪽에 분자 쪽에는 2분의 1 s 플러스 1. 그러니까 0점이 얼마짜리예요? 이게 0, 하여튼 0.5 맞나? 하여튼 그건 5인가? 2구나 2. 하여튼 밑에는 10분의 s 플러스 1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분수를 썼어요. 보기 좋게. 2분의 1과 1. 요 분자 다항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분모 다항식은 10분의 1의 1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계수를 보면. 그렇게 해서 분자 분모 다항식을 써놓고 이게 자꾸 이게 있으니까 걸기적거리는데요.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쓰고 TF 부르면 되잖아요. 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DC에서는 전달함수가 나옵니다. 뭐의 전달함수요? 연속 시간에서의 보상기의 전달함수.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냥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넘된 디된 뭐지? 분자 분모로 나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려보는데 그 자세하게 그리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쫙 쓰질 않고 어떤 파일에 있는 이게 파일의 이름이에요. fig 6 언더스코어 54 바로 여기 띄어져 있는데요. 이 파일인데 그 파일 이름에서 이 확장자 있죠. .m 이런 거는 빼고 그냥 원래 파일 이름만 써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m이고 뭐 .mlx 간에 어쨌든 그 파일이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싹 이거 실행을 하고 일로 돌아옵니다. 마치 서브루틴 같은데 딱 서브루틴 느낌은 아니에요. 펑션 느낌 이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내가 이거를 왕창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복붙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만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진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있어야만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흥미롭죠. 그러니까 내가 요 섹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 섹션만 먼저 실행을 할 텐데 그러면 이 화면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화면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 이 밑에 여기 적은 파일에 가서 모든 걸 다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기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그럼 뭘 수용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원래 있는 파일을 제가 저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봅시다. 그리고 나서 보도록 여기서 런 섹션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그립니다. 뭘 그린 걸까요? 뭐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GS 플랜트입니다. 이건 크게 좀 할게요. 이제 화면을 작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요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GS는 뭐냐면 아까 S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1 그 플랜트예요. 플랜트의 이 보드 플랫인데 그러니까 크기를 그렸고요. 이렇게 크기를 그렸고 그러니까 이건 페이즈예요. 그 시스템 자체 페이즈. 그러니까 이게 대개 몇 도입니까? 이게 120도고 한 90도 정도에서부터 쭉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180도까지. 뭐 그게 그럴 것이 플랜트가 분모가 S가 제곱인 셈이죠. S가 커지면 커질수록 S 제곱항이 나타나고 그거의 현각은 결국 180도로 와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S가 굉장히 작아. 그러면 0으로 1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0도죠. 0도. 저기 DC 쪽으로 가면 0도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요새는 그림은 금방 나오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주황색이 뭐냐면 요게 제어기 지금 말한 제어기 있죠. 그 뭐 여기 보시면은 뭐라 그러는지 금방 생각이 나죠. 이거 요 제어기, 요 DC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면은 이제 주황색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즈 리드라는 거는 지금 이런 그 목적이 앞선 보상기를 한다는 거는 여기 개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전체 시스템에 영향은 미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이즈를 바꿔준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색깔은 보지 마시고 이 주황색을 보세요. 주황색. 이거 뭐예요? 아예 0도 이상에 있죠? 0도 이상에 있고 요점에서 요점 부분에서 최대값을 가지는데 그게 몇 도예요? 10, 20, 30, 40 몇 도예요. 그죠? 이 눈금으로 봤을 때 40 몇 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찍으면 나오나?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요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개를 합성한 거. 그러니까 아직 오픈 루프예요. 그런데, 제어기를 시스템에 붙인 게 노란 거예요, 노란 거.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매그니튜드를 봤을 때, 크기를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로그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를 구해서 거기다 로그를 취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보드 플러스상에서는 더한 게 돼요. 이해갑니까? 예, 로그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란색은 사실은 파란색 더하기 빨간색인 거예요. 이 주황색. 자,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겹쳐진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 원래 시스템은 1이죠. 1. 로그로 따지면 0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가지고 이 노란색을 가지고 이제 클로즈 룹이 어떻게 될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근궤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1 플러스 K 뭐 D 이런 곱한 이 전달함수를 L이라고 하면 지금 요 DC 곱하기 G를 L이라고 하면 근궤적에서 따지는 거는 1 플러스 KLS는 0이 되는 K에 따라서 그 클로즈 룹의 분모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것이고, 지금 이 보드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요 D 제역이랑 이 원래 플랜트를 곱한 전달함수를 그려놓고 거기서 이게 마이너스 1을 지날 건가 안 지날 건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안정도를 따져보는 거죠. 또 여유도를 따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노란색이 앞으로 페르프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한 이게 일종의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에요. 우리가 그런 배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노란색을 그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어떤 걸 해야 이제 페이즈 마진, 개인 마진을 지금 보는 건 아니고 페이즈 마진을 구할 거냐? 이제 이 시스템 펑션이 크기가 0인 1인정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따졌으니까 그 로그를 취했으니까 0승인 거, 0인 거, db로 따지면 0db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바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크기가 1인정을 따져서 그 점에서 쭉 수직선을 내려갔습니다. 페이즈까지. 지금 이 크기와 이 편각은 위상은 이쪽 가로축은 다 같아요. 지금 스케일이 같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쭉 그어서 180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몇 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게 바로 페이즈 마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싶은데, 생략을 합시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편각이 늘어나가지고 어떤 이유로 늘어나가지고 이게 180도 여긴데요, 지금. 여기를 통과하면 이거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80도에서 멀면 멀수록 여유도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구해봤습니다. 뭘 구해봤냐면 원래 시스템 파란색에서 이 보상기를 달지 않았을 때 여유도가 얼마냐? 11.8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에 이 크기가 1인정을 찾아. 이거 좀 잘못 그렸나? 하여간 뭔가 좀 느낌이 좀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 점에서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 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보면 저기 이 곱한 것만 노란색만 생각해 보죠. 노란색 크기가 1인정을 찍어서 거기서 선을 내리고서 180도가 만나는 점과
이 점이 만나는 점. 예, 그게 요 점이 얼마인가 하면 빨간 화살표를 그 X표를 한 것이 마이너스 126.5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20도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0.6도 5도고 여기서부터 얼마든 더 얼마나 그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는 여기다가 180도를 더해 보면 압니다. 그러면 53.5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따져보냐 하면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같은 주파수에서 그 플랜트에서는 페이지 마진이 이거라 했는데 조금 잘못됐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주파수가 원래 크기가 1인점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제어기를 붙였을 때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53.5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본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산근사를 합니다. 이산근사법을 통해서 이제 터스틴 방법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 오늘 얘기한 이 영차 유지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근사식을 구해요. 그러려면 이제 디지털로 오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 표본 시간이 필요해요. T가 필요한데, 자, 이 T를 구하는데도 이제 뭐 일종의 여긴 정확하진 않고 그냥 주먹구구 정도로 한 겁니다. 자, 이 GS의 대역폭을 봐야 된다. 대역폭이란 거 여러 번 나옵니다. 대역폭이라는 거는 이 원래 DC 게인으로부터 얼마 떨어진데 DC 게인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주파수를 따진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여기서 이것까지 확인하는 게 좀 그렇고 뭐 어쩌어쩌 해서 밴드위드스를 10 정도로 유추한다. 밴드위드스가 중요한 얘기 뭐냐면 자, 게인이 0.7배 70%까지 떨어지는 점을 밴드위드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그 한도 내에서 많이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dB로 따지면 마이너스 3dB 점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더 0.7배, 그 0.7배, 루트의 2분의 1이니까 0.7배, 7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나는 한 50% 정도 잡을래. 뭐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주파수가 높은 걸 써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밴드위드스를 한 10 정도로 봤다. 10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밴드위드스 보면 여기 10이죠. 오메가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이 파란 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밴드위드스라고 본 거예요. 유추를 한 거죠. 그냥 대강 그렇게 하기로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의 또 그 주먹구구식은 뭐냐면 그 오메가 S를 이 밴드위드스의 25배를 잡죠. 엄청나게 높게 잡네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250이 나왔어요. 근데 250이 나왔는데 예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FS는 어떻게 구해요? 이 오메가 S는 2파이 FS예요. 그죠? 2파이 FS. 자, 그러니까 250을 2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250을 2파이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야, 39.7887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지저분하니까 그냥 FS를 40으로 본 겁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 괜찮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40으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FS가 정해졌으니까 T는 0.025. 이거의 역수니까. 그죠? 역수죠. 0.025를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 따라서 오메가 S는 또 달라집니다. 오메가 S는 뭐예요? 오메가 S는 2 곱하기 여기 그냥 오메가 썼지만 그 실제로는 뭘 쓰는 거냐면 2파이 FS FS는 안 했구나. 곱하기 FS 40이죠. 40 그죠? 이거예요. 251.3274 요게 사실은 실제 오메가 S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대충 잡은 거일 뿐이고. 자, 그래서 여기 하여튼 구하는 것은 이 매틀랩에서 C2D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는 뭐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 DC는 연속 시간의 전달함수. 여기 아까 했죠? DC가 뭘로 했나요? 이거 그죠? 이걸로 했죠? DC. 여기 찍어보면 알겠죠? DC. 0.1s 플러스 1분의 5s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놓으니까 그게 DC고요. 똑같아요. 두 가지 방법 다 같은 루틴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터스틴에 S 대신에 뭐 G에 뭐 무슨 식을 집어넣으면 되죠. GOH도 아까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펑션을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이 표본 시간 지금 0.02호라고 한 거 이걸 집어넣고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터스틴으로 할 거다. GOH로 할 거다. 이렇게.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책에서 갖고 나머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실행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섹션으로 잘라졌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터스틴의 여기 터스라고 쓴 건 터스틴의 디지털 전달함수, 디스크릿 전달함수가 바로 요거고요. 샘플링 타임은 0.25초 했대. 그 다음에 GOH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돼요. 자, 보니까 폴은 거의 같네요. 그죠? 폴이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거를 GPK로 한번 써볼까요? GPK 아시죠? 그러니까 제로, 폴, 게인을 따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걸 이렇게 치면 됩니다. 치면. 이걸 쳐보니까 두 개를 한 번을 더 쳐봐야 되겠군요. 터스가 아니고 GOH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개인만 보려고. 여기 제로도 비슷해요. 그런데 개인이 이건 45.556이고 이건 50이네요. 조금 다른데 그런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G 대신에 1 대입하면 뭐가 되죠? 그게 G 변환된 그 시스템에서의 뭡니까? DC 개인이에요. 왜 그런지는 최종값 그 정리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저거를 한번 DC 게인, 그러니까 DC 게인, DC라고만 쓰고 TUS라고 쓰고 그럼 뭘 하면 되죠? G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싹 가져와서 여기서 G는 1. 그냥 손으로 수작업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곱하기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자꾸 나오고 나누기 여기 또 분모 가로까지 가져와야겠습니다. 가져와서 여기서 2를 집어넣어요. 1. 자, 그리고 해서 리턴 쳐보면 이제 개인이 나와요. 10.0055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 DC 개인 GOH 이거는 뭡니까? 이건 또 50 곱하기 1 마이너스 나누기 요거 여기만 딱 해서 가로 열고 1 복붙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죠. DC 개인이 약간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의 10인데 자, 두 개가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이렇게 구해서 여기에 근사적으로 구한 거다 이거지. 전달함수 나왔고. 자, 그러면 이건 책에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실행을 이것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는데요. 결국 뭘 해보고 싶으냐 하면 지금 만든 두 개의 이산 시간 전달함수가 생겼어요. 그게 그 주파수 다 그런 것이 비슷해야 될 것 같다. 뭐랑? 컨티뉴어스한 경우랑 비슷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주파수 입장에서. 자, 이건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걸 그린 겁니다. 그걸 그린 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거 퍼렇게 지금 한 거는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여기 코멘트 묶어놓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는 제가 10,000개로 했어요. 그냥 10,000개 안 하고 1,000개만 해도 돼요. 자, 로그 스페이스 이거는 뭐죠? 로그 값으로 1, 2, 3, 4, 5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로그 값. 그러니까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그 다음에는 로그 20, 로그 30 이렇게 주는데 하한선과 상한선을 좀 주고 그다음에 몇 개를 찍어달라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벡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숫자 벡터.
자, 여기 이상한 함수를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오메가 S 아까 뭐였어? 오메가 S. 이거 하나 찍어보면 되죠. 오메가 S는 250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원래 갖고 있던 250을 썼고요. 로그 하면 얼마죠? 250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2점 얼마 얼마. 거기다 2를 더하면 하나가 높여지는 거죠. 그죠? 그냥 이걸 높여주면 뭐가 될 거냐면 2,500이 되겠죠, 사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3.939 얼마 나오는데 그걸 플로어 했어요. 플로어는 뭐죠? 어떤 숫자를 소수점을 확 깎아버리는 겁니다. 소수점을 확 깎아버려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래 이 지수가 2.39 얼마였거든요. 250에 10에 대한 지수가 2.39 얼마였는데 그거보다는 큰 정수인 지수를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놈은 여기 로그 스페이스 줄 때는 10의 3승까지 해줘 이 얘기입니다. 0.1에서 10의 3승까지 1000까지. 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에 뭐 샘플링 주파수나 이런 게 250 얼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는 10의 정수승, 이게 10의 3승이라는 얘기죠. 그걸 구한 거고. 여기 또 안 해도 되지만 루트 마이너스 1을 j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쓰면 되냐 하면 이거 쓸 필요가 없었네. 이것도 내가 다른 방법을 쓰면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쓴 방법은 보드 플랫을 그리진 않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리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는데 앞에 이걸 받아오면 안 그려요, 이놈이. 자, 그래서 이거 그려볼까요? 여기까지 계산이 됐나? 여기 계산이 하여튼 보드에서 분자분모를 주고 전달함수의 분자분모를 주고 오메가를 주면 그거에 대한 계산한 걸 여기 갖다 줍니다. 근데 계산한 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부분은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절대값을 구한다는 거죠. 복소수니까 그 전달함수의 그 주파수에서의 그걸 구한 다음에 그 크기를 구하고 그 절대값을 구하고 거기에 20 로그를 취한 값을 반환해 줍니다. 보드를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PC는 뭐예요? 이거 페이즈인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달함수에 J오메가를 넣어서 그거에 그러면 이제 전달함수 값이 나오죠. 그거에 편각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걸 한번 해볼게요. 1에 1 플러스 S 이런 전달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에 그 주파수의 응답을 구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S 대신에 1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에 그 크기를 구하려면 당연히 오메가는 집어넣고 이거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절대값. 그죠? 절대값.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S는 뭡니까? 그 전달함수의 변수라는 걸 알려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뭘로 할까요? 뭐 전달함수 뭐 TF는 있는 거고 X라고 그럽시다. 그냥 쉽게. X는 뭐예요? 1 나누기 1 플러스 S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왜 그러지? S는 S 거꾸로 썼군요. S는 TFS 아이고 TF 이렇게 따옴표 S 그 다음에 X는 1 나누기 1 플러스 S 이렇게 쓰면 이제 전달함수가 생성이 되죠. S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여기서 이거에 대한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알고 싶은데 특히 뭐 S는 뭐 1에서 알고 싶다. J1 이런 데서 알고 싶다 하는 것을 어떻게 풀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안 쓴 오메가 썼고 오메가는 안 쓴 것 같아요. 주파수를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벡터를 줘요. 이렇게 벡터를 줘. 네 가지예요. 그럼 저거에 대해서 저 값에 대해서 저 전달함수 값을 알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지금
frequency response. frequency response라는 함수가 있어서요. 분자분모를 써야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 분자는 1이고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분모는 1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뭡니까? J오메가. 그러니까 J오메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개를 줬어요. 4개를. 그러니까 값을 하나만 주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J 1i죠. 1i 곱하기, 그러니까 J를 안 쓰려면 1i 곱하기 1 이렇게 써보죠. 이게 뭐예요? 1J에서의 그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1 플러스 하여간 이게 뭐가 나온 거냐면 S 대신에 I를 집어넣은 거죠. I를 집어넣은 거고 맞다 치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칼라 한 값에 대해서 그렇게 구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다 이 값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WW 벡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여기는 실수만 썼고 이건 오메가1 있고 거기다가 J오메가를 하려면 이 복소 허수 단위를 곱해야 되겠죠. I1, I1 이렇게 1i인가? 1i 1i 요걸 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매틀랩 종류,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은 어쨌든 매틀랩에서 이렇게 어떤 많은 함수들이 이런 자리에 스칼라, 그러니까 값이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벡터가 들어가도 되고 또는 매트릭스가 행렬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가 벡터면 똑같은 모양의 벡터를 반환해 줍니다. 행렬이면 또 행렬을 반환해 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4가지가. 아까 W가 01-1, 2였어요. 그러면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은 S 플러스 1분의 1이었으니까 1 맞네.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 해봤고,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코멘트를 해놨지만, 그거 그렇게 한 겁니다. 오메가를 지금 벡터를 길이가 몇 개짜리? 10,000개짜리를 줬어요. 그죠? 그 10,000개짜리에 이 프리퀀시 레스폰스라는 걸 써서, 이거 이제 보드 푸는 대신에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자분모를 주고, 그 다음에 J오메가 뭐예요? 이 W가 이런 로그 스케일의 주파수잖아요. 거기다 J를 곱하니까 모두 J가 딱 곱해지는 거죠. 그죠?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J가 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게 J오메가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VFR은 다시 이 J오메가하고 같은 모양의 벡터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함수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로그의 인수로서 스칼라 값이 들어가면 스칼라 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벡터를 주면은 각각에 대한 로그를 취한 벡터를 반환을 해줘요. 그죠? 그게 굉장히 편한 점이에요. 이 매틀랩 종류 파이썬도 그렇고 이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이거 스칼라야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해 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른 랭귀지하고 다른 겁니다. 벡터별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벡터별로. 상용 로그 10을 취하고, 그 다음에 20을 곱해서 데시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매그 C로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크기를, 하여튼 로그로 데시벨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값을 다시 이제 여기 ph대가 이게 뭐였냐면요. 위에서 이제 썼다가 내가 감춰놨는데, 익명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라드 앵글 G. 라드 앵글 G. 네. 그대로 쓴다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앵글은 뭐냐면요. 그 어떤 복소수가 들어가면 그거의 편각을 알려주는데 라디안으로 알려줘요. 그죠? 그러면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꿔야 되죠. 그게 바로 보드 플러스에서 그릴 때의 그 페이즈입니다. 그 위상.
자, 그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VFI라는 게 벡터인데 이 벡터를 전부 통째로 컴포넌트별로 각도 평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별로 다시 디그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그거를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보드예요. 결국 보드라는 함수고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된 거, 이산화된 보상기 전달함수 저번 시간에 특강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죠. D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게 수작업할 수 있어요. 수작업. 예, 그러니까 이때 수작업할 때는 여기 프리퀀시를 써도 되고요. 프리퀀시를 사실은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폴리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폴리노미얼의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x를 2로 하면은 어떻게 되니?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폴리벨. 폴리벨은 그야말로 다항식의 밸류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그 다항식을 줘야 돼요. 다항식이 우리가 벡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개수만 쓰니까. 그 다음에 그 개수에 3을 대입했어요. 3 맞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x제곱 플러스 1에 3을 대입한 거 그러면 10이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자 여기서 똑같이 3i를 집어넣어 3i 이렇게 집어넣으면 x 대신에 3i를 집어넣은 거죠. 요거는 실수가 나오네. 그렇겠죠? 맞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하여튼 맞는 거죠. 예. 그런 걸 여기다 1이 하나가 더 있으면 달라지는 복도수 나오겠죠. 하여튼 이렇게 하는 펑션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분명히 다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 닷 슬래시를 썼죠. 이거 뭐예요? 그냥 나누면은 그냥 고지것대로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근데 덧을 쓰면 뭐냐면 마치 벡터가 온다면 두 개 다 벡터 사이에 덧 슬래시를 쓰면 나누긴 나누는데 컴포넌트별로 나눠요. 컴포넌트별로. 자, 이겁니다. 자, 벡터를 줘요. 1, 3. 그다음에 닷 그냥 나누기.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왜 되지? 예. 어쨌든 답이 하나 나오죠. 덧을 쓰면 각 컴포넌트별로 해주는 겁니다. 컴포넌트별로.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1은 2로 나누고 3은 마이너스 4로 나눠서 똑같은 벡터 모양으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자, 너무 장황하게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미만 파악하세요. 연속 전달 함수의 보드 플랫. 그다음에 이산화된 터스틴 방법에 의해서 이산화된 그 함수의 보드 플랫. 그다음에 GOH 방법으로 이산화된 것의 보드 플랫인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로는 디스크릿 바꾸니까 막 이상하게 요동치는 게 나왔죠. 막 주기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뭐 J 얼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주기가 얼마죠? 그 디스크릿 바꿨을 때 자꾸 반복이 되는 그 주기가 오메가 S예요. 표본할 때마다 그놈이 생기는 거죠. 그 그림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짜고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위상까지 그리게 돼 있나요? 이걸 그림 하나에 이렇게 됐거든요. 뭐냐면, 이 그림은 그래프 그리는데, 크기를 먼저 그리지만, 서브 플러스 그렸어요. 서브 플러스 2, 1은 뭐냐면, 그림이 2 by 1으로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개의 숫자는. 그러니까 두 줄이야. 근데 컬럼은 하나야.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게 서브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드 플롯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위에 크기, 밑에 페이즈 이렇게 같이 그리죠.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브 플롯이 하나 나오고 크기에서 그 위상에서 서브 플롯이 하나 나오는데 뭐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2를 써요. 모양은 크게 전체 모양은 2 by 1인데 나는 여기는 두 번째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보드를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다 받아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자, 이거 중요해.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보드라는 함수에서 나온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앞에 크기가 데시벨로 나옵니다. 데시벨. 그 다음에 페이즈 위상은 각도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MC가 우리가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이 그릴 때는 선형으로 그려져야 돼요. 로그 취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보드에서는 로그죠. 예. 주파수도 로그고 이 크기도 사실은 로그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데시벨로 이미 곱해서 로그를 취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 크기 부분은 선형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세밀로그를 그려야 돼요. 반만 로그인 걸 그려야 돼요. 원래 둘 다 로그면 로그 그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그렸어요. 지난번에 특강할 땐 그걸로 그렸습니다. 근데 뭐가 도대체 로그냐? 뭐가 리니어고 그 로그냐 하면 여기는 X 알려줬죠. X축이 로그야 이겁니다. Y는 그대로 그려줘. 자, 그렇게 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크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금 컨티뉴어스한 거, 터스틴, 제로, 오다 홀드를 세 개를 그린 건데 그걸 연속적으로 하나에 그리기 위해서는 홀드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만 내버려도 더 그릴 거야. 이렇게 해서 하고 필요한 뭐 색깔 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색깔 정해주고 어쩌고 뭐 그리드 그려주고 이런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WS가 어디쯤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지금 샘플링 피리어드 있죠. 샘플링 프리퀀시 있잖아요. 그게 어디쯤 있느냐를 이제 칠해진 거고. 자, 이거 뭐. 근데 위상도 역시 우리가 각도로 다 나타냈기 때문에 이 Y축은 로그가 아니에요. 주파수만 로그지. 똑같이 세밀로그 X를 해주고 또 좀 이쁘게 해줬습니다. 이쁘게. 그 다음에 글자 수도 좀 조절하고. 이거는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일일이 제가 알아서 한 건 아니고. 그 매뉴얼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구글에 매틀랩이라고 치고 내가 필요한 거를 치면 어쨌든 매뉴얼로 갑니다. 그럼 매뉴얼에서 찾아봐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하나 그릴 때마다 아까는 홀드원을 열어줬죠. 여러 개를 그려야 되니까. 이 첫 번째 그린 건 컨티뉴어스고 밑에 보면은 뭐 터스틴과 제로드 홀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홀드원을 해주고 다 했어요. 아니면은 각각 따로따로 그려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크기가 마무리되면 이게 이제 뭐 범례 쓰고 뭐 이렇게 다 하면 그 다음에 홀드 오프를 해야 됩니다. 닫아. 더 이상 여기 못 써. 다시 쓰면 여기 있는 게 지워지고 써요. 그걸 똑같이 쓰려면. 자,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하나를 그리고 뭔가를 그리고는 하나를 홀드온 합니다. 계속 그릴 거야. 마지막에는 홀드 오프를 했습니다. 여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설명은 이게 보상기 얘기입니다. 보상기. 예, 시스템이 아니고 그 보상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뭐 10 곱하기 뭐 10분의 S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S 플러스 이거죠. 그 연속 전달 함수를 가진 게 파란 거.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이 뭡니까? 제로 오더 홀드. 이렇게. 역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가 오메가 S예요. 여기가 251.3. 요 빨간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면 이 앞에서까지는 비슷해요. 그죠? 뭐 비슷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디스크릿 쪽은 연속하고 관계없이 계속 똑같은 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쫙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디지털 프리퀀시는 2파이가 최고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그 2파이라는 거는 뭐 0부터 따져서 2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주로 쓰는데, 그러니까 그까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오메가 S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2파이인 거죠. 말하자면 T분의 2파이 아니에요. 그 라지 T분의 표본 주기 T분의 2파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으로 따지면 표본 주기에 해당하는 거. 그게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본 주기 한 번마다 이런 파형들이 계속 똑같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고스트처럼. 자, 어쨌든 터스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려진 거예요. 아예
연속하고 딱 여기 초록색이 좀 초록색 빛이 좀 여기 이거 좀 꺼내서 볼까요? 그냥 크게 해서 봅시다.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초록색이 좀 감춰져 있어요. 같이 찍힌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초록색 갈라치는 점이 여기 인제 오메가 S 부분에 가면 푹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쭉 떨어졌어요. 이거 뭐 이게 인제 무슨 여기 제로가 있는 거죠 제로. 그죠? 디지털로 바꿨을 때 제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G 플러스 하여튼 뭐 그건 따져 봅시다. 하여튼 여기서 푹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게 위상이에요 위상.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뭡니까? 크기보다는 이 제어기를 이산화했을 때의 그 편각이 그 좀 비슷하면 좋겠다는 거죠. 비슷하면 좋겠다. 같으면 좋겠다. 같을 순 없어.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기능이 뭐냐면 이 보상기는 phase lead 앞선 보상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이쪽 부분이에요. 이 오메가 S가 여기 오메가 S는 아까 뭐 밴드위드스의 몇 배요? 25배를 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이 앞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특성이 요 앞쪽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특히 아까 밴드위드스가 얼마라고 그랬죠? 10이죠, 10. 10으로 본다. 10으로 유추했죠. 10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터스팅 방법은 아예 똑같고 여기서도 보면 거의 뭐 겹쳐 있어요. 여기 편각이. 그 다음에 GOH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달라요. 이렇게 편각도 약간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려본 겁니다. 이건 책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본 거는 오메가 S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예제에 있는 거는 말이에요. 예제에 있는 문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연속 시간에서 구한 전달함수, 보상기, 연속 보상기라고 합시다. 연속 보상기와 이산 보상기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제 8.1에서는 터스틴 이산 보상, 터스틴 방법에 의한 이산 보상기고, 예제 8.2에서는 GOH 방법에 의한 이산 보상기인데, 어쨌든 연속 보상기와 이산 보상기의 성능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시스템, 이 책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또 이거 시뮬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시뮬링크를 여기 이제 이 매틀랩의 홈에 가서 시뮬링크를 버튼을 누르면 시뮬링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런 게 뭐더라? 지금 뭘 나눠드렸죠, 내가?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 여기서 8910SL 요걸 찾아봐야 됩니다. 8910 요거네요. 요걸 열었어요. 이게 SLX로 되면서 시뮬링크에서 열 수가 있는 파일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책에 있는 게 여기 이 그림에 있을 거예요. 저는 특히 여기 플랜트는 안에 감췄습니다. 여기 S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플랜트는 다 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거고 책에는 이렇게 따로 요거하고 요거 따로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터스틴, 요게 GOH 이렇게 요게 이제 연속. 자, 근데 문제는 왜 이 시뮬랭크에 와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코드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세요. 플랜트는 연속이에요.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플랜트를 디지털화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실물이기 때문에. 그거 놔둬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법은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의 어떤 라플라스 변화냐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이 보상기 같은 걸 이렇게 요거는 S의 함수입니다. S의 함수. 자, 그런데 지금 하려는 거는 이거 컨티뉴어스 한 거니까 여기는 이거 디지털 제어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갖다 붙여야 돼요. 결국 요쪽 보상기의 출력 쪽에는 DA 컨버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로 오더 홀더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여기 신호를 이렇게 쭉 가져오잖아요. 출력을 가져와서 여기 들어갈 때는 사실은 AD 컨버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틀랩 자체에서 코드로 이걸 실현하기가 조금 이거 맞지 어렵다는 것보다 하여튼 좀 이상하다는 거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막
그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시뮬레이터로, 시뮬링크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 먼저 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체도 런이 되죠. 자, 지금 스코프를 2개 놨죠. 여기 쫙 울리는 것은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위에 게 출력 스코프예요. Y라고 써놨죠. 이 Y. 여기 Y라고 쓰면 이게 Y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건 입력 효과. 입력 효과라는 거 아주 컨트롤 에포트. 자, 이게 그 입력 효과로 봐서 노란 게 컨티뉴어스예요. 노란 게. 노란 게 컨티뉴어스한 제어기를 달았을 때의 계단 응답입니다. 이 시스템의 계단 응답.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하고 빨간 거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터스틴, 둘 중에 하나가 GOH인데 여기 보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 출력은 매끈해요. 그죠? 이 디지털로 조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력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샘플링마다 한 계산 주기. 이거는 샘플링이 아니에요. 이건 계산할 때, 계산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로오다 홀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출력은 이게 매끈하게 돼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마치 이 플랜트가 뭐라 그럴까? 이 플랜트가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이런 그 각진 걸 다 싹 없애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Y만 넣고 보면 비슷하게 됐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뮬랭크에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 매틀랩에서 불러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같은 폴더에 이 파일이 아까 그 파일이 있어야 돼요. 무슨 SLX 이렇게 있었죠. FIG 8에 9에 8에 9에 요게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익스텐션을 떼고 요거만 써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실행을 하면 저 시뮬레이터 달려가서 그 출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로 출력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 겁니다. 아까 스코프로 봤던 거를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그려보면 자 빨리빨리 해봅시다. 이제 런 섹션 해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는 색깔이 구별이 안 돼서 여기 레전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터스틴 방법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는 거네요. 그 다음에 GOH가 보라색. 아까 좀 그 특성이 달랐잖아요. 보라색이 이렇게 더 떠 있었는데 그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에 뭐 지장이 없어요. 그죠? 거의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력은 입력도 뭐 이렇게 아까 그 그림은 똑같을 거예요. 시뮬링크 경우랑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이제 예제 8.1, 8.2에 나온 그 내용이고요. 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아까 처음 그림에서 보면 이게 뭐였죠? 이게 빨간 게 그 연속 시간에 그 보상기 전달 함수고 밑에 다른 거 2개가 이산화 했을 때 전달 함수인데 거기서 그럼 이산화한 것들이 이 뭐냐 그 페이지 그게 아니군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시스템과 플랜트와 전부 연속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로즈 룹이 되려고 할 때가 D 곱하기 G, 그러니까 보상기와 플랜트를 곱한 전달함수에 대한 페이지 마진을 구해본 게 이거예요. 노란색 만나는 점 53.5도. 이걸 구해본 겁니다. 여기서 이거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보자. 다짜고짜 섹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자 아까 좀 다르네. 요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요거는 G와 그러니까 플랜트와 이 그 제어기를 합성해서 그린 거죠. 곱해서. 자, 이거 여기서 그린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연속 보상기. 요게 연속 보상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게 터스틴으로 만든 이산 보상기의 그 값이고 그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GOH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WC라는 그 크로스오버 그 프리퀀시 때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인데, 간 보면은 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기 연속 시간 모상기에서 최대값을 갖죠. 이거 페이즈가 위상이. 자, 이 주파수예요. 오메가 C 4.8049 이거. 요거를 집어넣어 본 거예요. 집어넣어서 보드를 구했다는 얘기는 뭐죠? 거기서 페이즈를 본 겁니다. 아, 이 자체가 페이즈 리드 효과가 뭡니까? 위상 앞섬 효과. 그러니까 각도죠,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그 다음에 터스킨, 그 다음에 왜 이걸 할까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됐나를 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연속인 경우에 이게 너무 길게 썼는데 41.7도. 터스틴이 굉장히 좋아요. 41.7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GOH는 43.6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하고 점검도 해볼 수 있고, 또 주파수 응답도 그려볼 수 있고, 또 스텝 이런 단위 계산 응답을 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